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추운 겨울, 물가에 나란히 서서 낚시를 하는데 옆 사람은 계속해서 쏘가리를 끌어내는데 왜 내 밸런서에는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장비도 비슷하고 심지어 똑같은 루어를 쓰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제, 왜 남들은 다 잡는 밸런스 낚시가 유독 나에게만 어려운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싼 장비나 비밀의 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밸런서는 그냥 위아래로 흔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의 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밸런스 직인근 겨울철, 특히 수온이 낮아져 고기들의 활성도가 극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마치 살아있는 먹잇감처럼 화려한 유형 동작을 만들어내 움직이기 싫어하는 포식자들의 본능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유튜브에서 본 몇 가지 액션, 예를 들어 짧게 톡톡 쳐주거나 크게 한번 튕겨주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칩니다. 몇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문제는 물속 상황과 고기의 상태는 매일, 아니 매시간 다른데 우리는 늘 똑같은 액션만 고집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당신과 옆 사람의 조과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법의 액션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흔들림, 어떤 비밀스러운 움직임만 알아내면 모든 고기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고수들이 보여주는 현란한 손목, 스냅을 따라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정해진 정답 액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잘 먹혔던 액션이 오늘은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바로 옆 사람에게 통하는 액션이 내 자리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션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액션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남을 따라하는 낚시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폴링 액션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밸런서를 들어 올리는 리프팅 동작에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얼마나 높이, 얼마나 강하게 튕겨 올릴까만 고민하죠. 하지만 실제 입질의 80% 이상은 밸런서가 자유롭게 떨어지는 폴링 과정에서 들어옵니다. 고기는 튕겨져 올라갔다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떨어지는 먹잇감을 가장 공격하기 쉬운 사냥감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루어를 튕겨 올리는 순간 고기는 이미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힘을 빼고 줄을 놓아주는 그 찰나의 순간을 덮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폴링을 제어하지 못하면 입질의 팔하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멈춤이 액션보다 중요할까요? 바로 앞서 말한 폴링과 연결됩니다. 밸런서가 바닥에 닿거나 원하는 수심까지 떨어진 후 우리는 곧바로 다음 액션을 주려는 조급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멈춤, 즉 스테이 시간이야말로 고기에게 공격할 결정적인 기회를 주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냥감이 정신없이 날뛰기만 하면 포식자도 섣불리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먹잇감이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무방비 상태를 보일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확실한 공격 타이밍입니다. 당신의 밸런서가 바닥에 닿은 후 최소 3초, 길게는 10초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보세요. 그 정막 속에서 툭 하고 들어오는 명확한 입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저는 치명적인 3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왜 3초일까요? 이것은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밸런서가 폴링하며 만들어낸 수중 파동이 잦아들고 주변을 경계하던 고기가 루어에 다가와 관찰할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3초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루어가 바닥에 닿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바로 다음 액션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기가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는 순간 밥상을 치워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조급함은 밸런스 낚시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다음 캐스팅부터는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나서 액션을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낚시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당신의 낚싯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오직 로드 끝의 초리대나 손으로 전해지는 감각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는 수면에 떠 있는 낚싯줄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특히 밸런서가 폴링하는 동안 팽팽했던 낚싯줄이 살짝 느슨해지며 아래로 빨려 들어가죠. 이때 만약 줄이 갑자기 멈추거나 옆으로 쓱 하고 움직이거나 혹은 들어가는 속도가 미세하게 빨라진다면 100% 입질입니다. 고기가 떨어지는 루어를 받아먹은 겁니다. 이런 입질은 손이나 초리대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직 눈으로 줄을 보고 있어야만 알 수 있죠. 시선을 초리대가 아닌 수면의 낚싯줄에 고정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혹시 당신은 밸런서의 무게를 제대로 맞추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유명하고 비싼 밸런서를 사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수심, 조류의 세기에 따라 밸런서의 무게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너무 가벼운 밸런서는 조류에 밀려 원하는 포인트에 머무르지 못하고 바닥을 찍는 감각도 불분명합니다. 반대로 너무 무거운 밸런서는 액션이 부자연스러워지고 폴링 속도가 너무 빨라 고기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못합니다. 바닥을 명확히 읽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무게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무게의 밸런서를 준비해서 현장에서 직접 던져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액션과 감도를 보여주는 무게를 찾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컬러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색깔이 잘 문다더라 하는 소문에 쉽게 현혹됩니다. 그래서 온통 은색 혹은 화려한 주황색 밸런서만 가득 채워넣죠. 물론 물색이나 날씨에 따라 특정 컬러가 유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밸런서의 크기와 움직임, 즉 실루엣과 파동입니다. 고기는 생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색깔을 구분하기보다는 명암과 실루엣으로 먹잇감을 인지합니다. 화려한 색깔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날의 베이트핏이 크기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고 앞서 말한 액션과 스테이를 제대로 구사하는 것이 조과의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낚시 가방에 똑같은 모양의 색깔만 다른 루어 10개가 있다면 차라리 모양과 무게가 다른 루어 3개를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냅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직결을 하십니까? 이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밸런서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스냅 도래를 사용하면 루어 교체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유격 때문에 당신이 주는 미세한 액션이 루어에 100%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루어의 아이에 직접 라인을 묶는 직결 방식, 특히 루프 매듭 같은 것을 사용하면 밸런서가 훨씬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예민한 저활성기 상황에서는 이 작은 움직임의 차이가 입질 유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예민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직결 매듭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루어의 움직임이 훨씬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밸런서를 들어 올리는 높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일정한 높이로만 리프팅을 반복합니다. 약 30cm에서 50cm 정도겠죠. 하지만 이것 역시 고정된 정답이 아닙니다.
고기들의 활성도가 높고 먹이 사냥에 적극적일 때는 크게 튕겨서 넓은 범위의 고기들에게 루어를 어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활성도가 매우 낮아 바닥에 붙어 움직이길 꺼려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바닥에서 10cm, 아니 5cm만 살짝 들어줬다가 놓는 아주 미세한 액션이 오히려 고기의 경계심을 풀고 입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높낮이를 다양하게 조절하며 그날의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밸런서의 핵심은 활강 액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밸런서는 일반적인 지그헤드처럼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루어가 아닙니다. 무게중심과 날개의 구조 덕분에 리프팅 후 폴링 시 좌우 혹은 앞뒤로 미끄러지듯 활강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불규칙한 활강 동작이 바로 고기를 유혹하는 핵심 기술이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너무 팽팽하게 라인을 잡고 있거나 너무 강한 로드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섬세한 활강 액션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그저 위아래로만 쿵쿵 떨어지는 쇳덩이가 되어버립니다. 밸런서가 자유롭게 활강할 수 있도록 리프팅 직후에는 의식적으로 라인을 살짝 놓아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밸런서가 스스로 춤추게 놔두세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낚싯대를 흔들지 말고 물속 고기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의 모든 액션은 물속을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 볼까? 반응 있니? 하고 묻는 거죠. 강하게 튕겨봤는데 반응이 없다면 다음엔 약하게 톡 쳐보는 겁니다. 길게 기다려도 입질이 없다면 다음엔 짧게 기다려보는 거죠. 액션의 패턴, 높이, 속도, 기다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바꿔가며 고기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툭 하고 고기가 대답을 해줄 겁니다. 바로 그 패턴이 그날 그 시간의 정답인 셈이죠. 멍하니 똑같은 액션만 반복하는 것은 그저 허공에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류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계 낚시에서는 항상 물의 흐름, 즉 조류가 존재합니다. 약한 조류는 밸런서의 액션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지만 강한 조류는 당신의 통제를 완전히 앗아갈 수 있습니다. 조류가 흐르는 방향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루어를 자연스럽게 태우거나 혹은 흐름을 거스르는 액션을 연출하는 등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류로 캐스팅한 후 조류를 따라 밸런서가 떠내려오게 하면서 바닥을 콩콩 찍어주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의 흐름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낚시를 도와주는 파트너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강한 액션과 미세한 액션, 과연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아침 피딩 타임이나 주변에 경쟁자가 많을 때는 크고 강한 액션으로 멀리 있는 고기에게까지 내 루어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질이 한참 없거나 프레셔를 많이 받아 예민해진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때 강한 액션은 오히려 고기들을 놀라게 해서 쫓아버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로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줄을 톡톡 튕겨주거나 로드 손잡이를 가볍게 툭툭 쳐서 만드는 미세한 떨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기가 바로 발밑에 와서 망설이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은 바닥 지형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밸런스 낚시는 주로 바닥층을 공략하는 낚시입니다. 따라서 내 루어가 지금 어떤 바닥 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밸런서로 바닥을 찍었을 때 툭기 하고 명확한 감도가 오면 그곳은 돌이나 자갈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푹 하고 둔탁한 느낌이 들면 뻘이나 모래 바닥이겠죠.
고기들은 보통 맨땅보다는 돌무더기나 수중 장애물 주변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을 계속 찍어보면서 지형의 변화가 느껴지는 곳, 즉 툭툭툭 하다가 갑자기 푹 하거나 그 반대가 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고기들의 은신처이자 사냥터입니다. 초리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질을 보기 위해 낭창낭창한 연질 초리대를 선호합니다. 물론 예민한 입질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낭창거리는 로드는 밸런서에 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정작 당신이 의도한 액션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밸런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초리대가 축 처져버리는 거죠. 반대로 너무 뻣뻣한 경질대는 미세한 입질을 튕겨내 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밸런서의 무게를 달았을 때 살짝 휠 정도의 텐션을 유지하면서도 짧고 강한 액션을 주었을 때 탄성 있게 받쳐줄 수 있는 로드입니다. 로드와 루어의 궁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 비싼 유명 브랜드의 루어가 안 먹히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 루어는 무조건 문다는 환상을 가집니다. 하지만 물고기들은 브랜드 로고를 보고 루어를 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 루어의 크기, 형태, 그리고 움직임에만 반응합니다. 만약 현장에 주된 먹잇감이 5cm짜리 피라미인데 당신이 10cm짜리 거대한 밸런서를 흔들고 있다면 입질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저렴한 루어라도 크기와 움직임만 그날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면 폭발적인 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루어의 가격표가 아니라 물속 상황을 먼저 읽으세요. 그것이 고수의 길입니다. 소리의 요소를 잊지 마십시오. 일부 밸런서 모델에는 내부에 레틀, 즉 구슬이 들어있어 움직일 때마다 짤랑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물속에서 멀리 퍼져나가 호기심 많은 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집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탁하거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이죠. 하지만 반대로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나 얕은 곳에서는 이 소리가 오히려 고기들에게 경계심을 유발하는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똑같은 모양의 밸런서라도 레틀이 있는 모델과 없는 사일런트 모델을 모두 준비해서 상황에 맞게 교체하며 사용합니다. 소리 역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베이트 피쉬를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역발상을 할 것인가? 낚시의 기본은 매치 더 베이트, 즉 그곳에 사는 주된 먹잇감과 비슷한 모양과 색깔, 크기의 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모든 낚시꾼들이 똑같은 은색 피라미 색깔 루어를 던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고기들은 이미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거나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전혀 다른 색깔, 예를 들어 화려한 형광색이나 검은색 같은 눈에 띄는 컬러를 사용해 보세요. 무리 속에서 혼자 튀는 행동을 하는 먹잇감처럼 보여 오히려 고기들의 공격성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석을 깨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결국 밸런스 지깅은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입질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강하게 액션을 주게 되고 포인트를 너무 자주 옮기게 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 포인트에서 최소한 10분 이상 다양한 액션을 시도하며 꾸준히 공략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고기가 당신의 루어를 발견하고 경계심을 풀고 다가와서 공격을 결심하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잡아내는 모습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낚시에, 당신의 리듬에 집중하세요. 자,
그럼 드디어 밝혀지는 단 하나의 진실. 옆 사람은 계속 잡는데 나만 못 잡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적응 능력의 차이입니다. 낚시 고수는 정해진 액션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물속 상황에 질문을 던지고 고기의 미세한 반응이나 현장의 변화에 맞춰 자신의 액션, 리듬, 루어를 끊임없이 바꿉니다. 즉, 적응하는 것이죠. 반면 초보자는 어제 배웠던 혹은 유튜브에서 봤던 단 하나의 액션만을 맹신하며 고기가 물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낚시는 자연을 상대하는 행위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의 정답을 버리고 오늘의 정답을 찾아 나서는 적응의 자세.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결국 밸런스 지깅의 핵심은 정해진 마법의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찰과 적응이었죠. 남들이 하는 액션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낚싯줄의 움직임, 로드 끝에 전해지는 바닥의 감촉, 그날의 물색과 조류를 읽고 거기에 맞춰 내 액션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수와 당신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어떨 때는 아예 아무 액션도 주지 않고 가만히 두는 무의 액션이 최고의 액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순간 오히려 입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 낚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밸런스 낚시를 하면서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다른 조사님들과 함께 토론하며 배워봅시다.